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들이 30대 여자를 기피하는 결정적 이유라는 영상에 댓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안 산다는데 뭐 이유까지 필요한가요? 크크크 하셨어요. 지금 이제 딸을 가지신 586 아버님들이 지금 조금 많이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요. 지금 좀 급하신긴 한데 이거는 사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뭐 아마 586 아버님 세대 분들이 유흥문화를 많이 즐기신 세대라서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이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라든지 룸살롱 같은 데 가서 아가씨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20대 아가씨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뭐 30대 중반 후반 뭐 40 넘은 아가씨들이 들어오면 싫잖아요. 그러면서 벤치 놓으면서 어린 아가씨 데리고 와라고 벤치 놓으신 그런 경험이 아마 많으신 세대일 거로 알고 있는데 똑같죠. 지금 젊은 2030 남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남자의 본능이죠. 가급적이면 어리고 이쁜 여자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버님 세대 중에서 물론 모든 아버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결혼 안 하냐고, 왜 내 딸 안 데려가냐고 그러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지금 보면 분위기가 만 35세 넘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거부하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32, 33도 사람들이 조금 꺼려해요, 남자들이. 그런 많은 어떤 여성분들의 후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들이 딸을 좀 빨리빨리 결혼을 보냈어야 되는데, 뭐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도 데려갈 놈이 있겠지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게, 제가 원래는 댓글 관리를 거의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뭐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들끼리도 좀 인신공격, 그러니까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까지야 관계없습니다만은 인신공격하는 그런 글들도 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좀 2명 정도 차단을 했는데 이후에도 좀 차단을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그걸 안 하니까 너무 뭐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조금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관리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입니다. 알파 위도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제 결혼이 답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알파 위도우라고 하신 게 이게 뭐냐고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무위키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알파는 알파남 플러스 위도우, 가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파남에게 버림받은 여자, 알파남과 헤어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하고 그 후에 남자들과 계속 비교하는 모습이 마치 사별한 남편을 잊지 못하는 가부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 일반적으로 알파남은 짧은 간격으로 여자를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상위권 알파남의 경우는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알파 위도우를, 알파 가부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 위도우 등 결혼한 이후에도 알파 고스트, 유령, 이를 계속적으로 그리워하는 거죠. 알파 고스트를. 이거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가 부정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이제 미국 자료인데 X축 같은 경우는 파트너 수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뭐 6, 9, 1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5년 지난 이후에 이혼율이 Y축이에요. 그러니까 혼전에 파트너가 아예 없었던 경우가 이혼율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한 명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일 때는 더더욱 높습니다. 즉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이면 많은 여성일수록 나중에 이혼할 확률이 높은 거고, 혼전 순결인 여성을 만날 경우에 이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한 명 정도도 제가 볼 땐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그거죠. 가급적이면 어린 여성, 연애 경험이 적은 여성을 만나야 이혼 확률이 떨어지고, 그 확률을 그나마 높이려고 하면 젊은 여성을 만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은 지금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처럼 국제결혼이 답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혼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결국 또 다른 자료인데, 이건 X축은 파트너 수예요. Y축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 다른 연구기관에서 한 건데 이게 데이터가 꽤 많아요.
1989년부터 2016년도 이제 여자는 6,471명 대상, 남자는 5,652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X축이 결혼 만족도입니다. 파트너가 한 명이었을 때, 즉 이게 건전순결 케이스인데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파트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추세적으로 보면 남자고 여자고 일단 결혼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혼전의 파트너 수, 잭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불행한 결혼 생활과 이혼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뭐냐고 하면 아마 타이타닉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게 뭐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만드신 건데 현자분들이 아마 이 영화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 영화의 전개가 여자 주인공인 케인트 윈슬럿이 기억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말을 보면 귀족 약혼남이 줬던 다이아몬드의 목걸이를 잭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거든요. 잭이 잠든 바다에 던지고 자신의 이름을 로즈 도슨이라며 타이타닉호에서 만났던 제드 도슨의 성을 따라 로즈 도슨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 내용은 그거죠. 타이타닉호에서의 짧은 일정 동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즐겼던 그 인생에 대한 기억만 나오고 그 이후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손주까지 나오는 내용은 매우 짧게 스쳐나갑니다. 영화를 보면. 즉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이 여자 주인공은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를 뜯어먹고 살았을 뿐 그 중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손주까지 보는 삶은 그 여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정한 삶이. 즉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 살긴 했지만 이 알파 고스트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타이타닉호인데 이게 다 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알파 위도우인 거죠. 위도우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닌 남자가 대시를 하면 스토킹 신고. 그래놓고 요새 남자들이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난리. 요즘 스토킹법이 또 강화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대시하려면 겁나 차일까봐 무서워 못함. 작년 이태원 참사 뉴스가 생각나네요. 참사당한 여자들이 많아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일반 여자들 중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 그나마 할 줄 아는 남자들이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니 아무도 안 도와줌. 남자들의 경우 전역하고 민방위 훈련 나가서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은 알 텐데 왜 안 나갔을까?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여자 몸을 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성추행이라고 영상을 찍어서 페미 사이트에서 졸림돌림 할 거 아니야? 얼마나 끔찍해 라고 하시는데 지금 남자들이 확실히 적극성이 떨어진 거는 여성분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좀 남자가 좀 대시하려고 하면 스토킹법 때문에 제대로 대시도 못해요. 옛날 같으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10번 찍다가는 스토킹법에 걸려가지고 콩밥 먹습니다. 콩밥. 먹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많이 아시는 거죠. 이제 뭐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올리긴 할 건데 여자를 도와줬다가 억울하게 역고소 당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성추행, 무고 등등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들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한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안 도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뭐 녹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서명을 받는다든가 뭐 등등등 뭔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이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나중에 또 그거 가지고도 뭐 내가 원래 말했던 거는 이 정도까지는데 니는 이걸 넘어섰다 뭐 등등등 사실 뭐 발목 잡으려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하여튼 이런 세상이 된 게 뭐 남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따리 내놓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남자들이 차갑게 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방송 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 쪽도 그렇고요. 미디어가 거의 좌파가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영화 쪽만 해도 그래요. 단편 시절부터 그쪽 영화를 찍어야 영화제도 나가고 커리어를 쌓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콘텐츠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될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를 합니다만은 이게 약간 거들면 지금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서 이게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버리냐고 하면, 이제 1980년대의 운동권에서, 우리나라 운동권에서 그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란시의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거의 뭐 경전처럼 이렇게 바이블처럼 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람시의 이론이 뭐냐고 하면, 각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교육, 뭐 하여튼 영화든 뭐든 모든 영역에서 진지를 구축해서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자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뭐 폭력적으로 정권을 전복하고 권력을 잡고 이 방법이 아니라 각 영역의 진지를 구축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자는 거를 1980년대에 받아들이고, 그걸 차곡차곡 진행해서 지금 거의 40년이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에 진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여성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 채널이 아니라서 뭐 더 이상 길게 말하기는 그렇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를 늦게 출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여성 세력들이 이런 헤게모니를 지금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이 조금 빨리 먼저 움직이시면 빨리 끝날 건데, 지금은 방송 쪽이라든가 영화 쪽이라든가 이런 쪽 미디어 쪽에서 다들 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될 건데 조금 지연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